뉴스 두 가지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 올레길 살인사건하고, 그 다음에, 제주도 만명 걷기 운동. 두 개 찾아봐. 제주도에 만명 걷기 운동을,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우윤근 지사, 아니야, 우윤근인가, 걔가 지금? 아니야, 우군민이지. 제주도 도지사가, 감정마을 미 해군기지 짓는 문제, 이거에 대해서, 이 반대운동하는 사람들더러, 10,000명을 모아오라 그랬어요. 그거 알아요? 10,000명을 모아와라. 예. 그래서 제주도에 10,000명이 이제 인간 띠익기인가, 10,000명 걷기 운동인가 해가지고, 이 감정마을 반대운동한 사람들한테 10,000명을 모아오라 그런 거예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찾아봐. 그 정식 명칭이 뭐였죠?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모집해야 되는 게 언제였냐면 7월 28일이었대. 4박 5일 제주도 걷기. 그게 7월 28일 즈음한 활동이었대요. 강정평화대행진. 며칠부터 며칠 올려봐봐. 예. 그 시점에 제주도 올레길 살인사건이 터진 거야. 강정마을 평화대행진이 10,000명이 평화대행진을 하는 행사가 그게 7월 말인데 그 7월 말 그 사건 즈음에서 그때 제주도 강정마을 살인사건이 터진 거예요. 뉴스 찾아봐. 내 말이 맞나 틀리나? 빨리 찾아봐. 내가 몰랐어. 예, 예. 기가 막히죠? 아니, 그니까, 제주도 강정마을, 아니, 나는 부탁이 있는데요. 우리 시청자 의견란 있잖아요. 거기에 좀 좋은 행사 이런 거 있으면 광고 좀 해봐. 우리 시청자 의견에 맨 욕하고 막 그러지 말고, 무슨 그런 중요한 행사 같은 게 있으면 좀 올려보라고. 참, 우리, 이렇게 활용을 못해. 예. 7월 30일부터 8월 4일까지가 강정마을 걷기 운동이었답니다. 자, 제주 올레길 살인사건 언제예요? 예. 제주 올레길 살인사건 언제예요? 한번 알아보세요. 제주 올레길 살인사건이 언젠지. 날짜가 딱 맞아 떨어지죠? 아니, 이상하게, 제주 올레길 살인사건이라는 거야. 이게, 여자 한 사람이 제주도 올레길을 걷겠다고 나갔는데, 실종이 돼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죽었는데, 이 살해범이 이제 무슨 신체 일부를 갖다가 정류장에 남겨놓은 거야. 그런데, 근데 이 사건이 말이에요. 지나치게 부풀려졌다는 거지. 지나치게 부풀려지면서, 제주도 올레길이 위험하다. 봤지, 방송? 뉴스 안 봤어요? 나는 뉴스를 보면서 뭔가 있다, 저것들이. 왜 저렇게 올레길 살인사건이란 말은요, 사실 진짜 하면 안 되는 말이야. 왜? 제주 올레길이요, 국제관광 코스로 뽑힌 거 알죠? 그 제주 올레길이 국제관광 무슨 잡지들에 다 소개된 거 알죠? 제주 올레길을 이렇게 개발을 했잖아. 거기 한 여자분이 기자 출신이 내려가서 제주도의 가장 아름다운 길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올레길이라는 이름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코스를 개발을 한 거야. 그래서 제주 올레길로 손님들이, 그러니까 외국인 관광객들이 전부 다 이제 오는 거야. 특히 이제 외국인들 걷는 거 되게 중시하잖아. 그래가지고 제주 올레길이라는 게 하나의 브랜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올레길이라는 거를 일부러 국제관광 거기에다가도 전부 다 그래서 올레길이라고 영어 아이디도 올레길로 되어 있어. 사이트 주소 자체도 올레길이라는 걸로 그대로 쓰고 이걸 국제 브랜드로 키웠단 말이야. 근데 올레길 살인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올레길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하루아침에 땅바닥에 떨어뜨린 거야. 예. 올레길 살인사건이란 말로 몇 년 또, 한 10년 노력한 거죠. 올레길 운동을요, 그게 한 10년 노력한 거야. 그걸 하루아침에 그 사건 하나로 죽여버린 거 아니야. 굉장히 위험하다고. 걸으면 안 된다고. 미친 새끼들이에요. CCTV를 다 마네. 그러면서 자기네 무슨 경북에 걷기 좋은 길에는 CCTV가 다 있다 개소리 하면서.
알고 보니까 그 시점에 올레길 살인사건이 뉴스에 도배하던 시점이 바로 제주도 만명 평화대행진 행사가 준비되고 있었던 거야. 그 행사에 소금치고 싶어가지고 10년을 준비한 뭐를 제주도 저기를 올레길을요 하루아침에 우범지대를 만들어버렸어요. 예, 정말 개새끼들이죠. 정말 개새끼들이야. 그때 제주도에서 강정마을에 미해군기지 반대하는 평화대행진이 있었다니까. 10,000명이 걷기. 그래서 제주 올레길을 걸으며 평화대행진을 하자. 그래서 올레길 살인사건이 나온 거야. 야, 근데 나는 내가 그 아직과 이민님을 토요일날 만났는데 이분이 그 제주도를 갔다 왔다. 그때 10,000명 평화행진이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딱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알겠더라고. 시점이 언젠데요. 올레길 살인사건. 어쩐지 뭔가 있는데 저 뉴스를 저렇게 띄울 때 살인사건 하나를 저렇게 띄울 때는 뭔가 있는데 뭔지 몰랐어. 알고 보니까 그 10,000명 평화대행진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개새끼들이야. 정말. 어우. 강아지 여러분 미안해요. 개새들이야 개새들. 식물 DNA님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쯤 되면 새로운 우리 시청자들이 이렇게 묻죠. 그럼 망치부인은 그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하세요? 라고 물으시잖아요. 그죠? 망치부인의 안보관이 의심스럽다 이러면서. 여러분, 인천에서 제주도 가는데 몇 시간 걸리는지 알아요? 인천에서 제주도까지 페리오 타고 몇 시간 걸리는지 알아요? 아시는 분? 이 제주도에 배로 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인천에서 가는 방법이랑 목포에서 가는 방법. 근데 인천에서 제주도로 페리오를 타고 가면 12시간 가까이 걸려요. 열몇 시간 걸려요. 빨리 가면 11시간? 예. 이게 막 회속정을 타면 10시간에 끝날 수도 있다더만. 예. 근데 제주도에다가 해군기지를 짓는 거야. 자, 지금 우리나라는 누구하고 전쟁 중? 지금 우리나라는 누구하고 전쟁 중? 북한하고 전쟁 중이죠? 그죠? 자, 그러면 해군 기지를 지을 때는 어디 가까이 지어야 돼? 수도를 보호하기 좋은, 수도 방어에 좋은 섬에다가 해군 기지를 지어야 상식적으로 말이 되잖아. 그지? 수도 방어에 유리하게 1차, 만약에 이 휴전선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대비해서 휴전선 가까운 곳, 그 다음에 거기를 놓칠 때 대비해서 그 단계별로 뒤로 후진하면서 단계별로 보호망을 그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군인 사령부라면, 국방부 장관이라면 적어도 우리나라에 해군기지를 지을 땐 그렇게 지을 것 같아. 동해든 서해든 단계별로 이렇게 군부대를 쭉 나열을 해서 배치를 해서 북한하고의 전쟁을 대비하는 그렇게 하는 게 상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왜 해군기지를 제주도에다 지을까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 말기에 제주도에다가 짓겠다고 주장한 애들이 뭐라 그랬냐면, 이 북한하고는 평화 모드다 이제. 북한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그러면서 대양을 향한 대양 진출의 기지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한중일 사이에 제주도의 위치 여기를 잡아서 대양으로 진출하는 해군기지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해군기지를 강정마을에다가 짓겠다 그런 거야. 2007년 말에. 근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이 앞뒤가 안 맞다. 거기에다 짓는 게 목적이 수상하다 그러니까는 노무현 대통령이 재검토하라 그랬어요. 일단 정해놓고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봐라. 그 와중에 이제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밀어붙인 게 언제 밀어붙였느냐. 강정마을에 이 해군기지를 밀어붙인 시점이 언제냐 하면, 안타깝게도 후쿠시마 쓰나미 사건이 일어난 다음이야. 후쿠시마 쓰나미 사건으로 후쿠시마 원전이 난리가 났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미국의 오키나와 있던 미군 기지에서 갑자기 거기 가족들까지 다 있는데 그 가족들 다 뺐어. 자, 무슨 얘기냐면 오키나와가요 후쿠시마랑 딱 붙어있지 않아요. 꽤 거리를 두고 있어요. 그거 알죠? 오키나와하고 후쿠시마가 꽤 큰 거리를 두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 가족을 전부 뺐어요. 오키나와에서 다 빼가지고요. 한국에 있는 미군 부대하고 미군 부대 일단 머물렀다가 본토로 빼거나 필리핀으로 다 뺐어. 왜? 일본 방사능 오염 때문에. 그래서 일본을 지금 미군 기지는요, 방사능 오염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키나와에 있던 미군 기지를 어디로? 강정마을로 빼는 거야. 그래서 강정마을 해군 기지를 강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주도에 내려가시면 또 이런 게 있어요. 공항, 신공항. 제주도 신공항. 제주항공만 있어서 공항이 붐비니까 공항을 또 지어야 된다. 그러면서 강정마을 옆에다가 공항을 지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주공항이 너무나 막히니까 그래서 또 하나 공항 짓는다. 뭘까요 이거? 딱 뭘까? 오키나와 미 해군기지는요, 해군기지라 그래서 배만 있는 게 아니야. 거기 미 해군에는 공군 비행기가 같이 있는 거 알죠? 비행기 이 동아시아를 감찰하는, 동아시아를 감시하는 공군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군 소속의 비행기들, 공격기들이 있어. 그래서 그 해군 기지에 공격기 미국 공군이 들어오려고 지금 공항 짓고 있는 거야. 예. 이게 가장 경치가 좋기 때문에 미군 가족들 휴양지로도 아주 적격이다. 야, 이 망치년아! 어디서 이런 개소리를, 뻘소리를 하고 있냐! 내 얘기가 아니야. 0805님 감사합니다. 니네 CNN이라고 알아? 미국 언론 중에 니네들한테는 듣보잡이겠지만, 그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언론 CNN이라고 있어. 옛날에 누가 타임지, CNN, 그러니까 듣보잡이라고 막 그러던데, 듣보잡 아니야. 너네만 모르고 다 알아? CNN 뉴스의 메인 뉴스 앵커가, 제주도의 해군기지는 미군의 해군기지다. 미군이 중국과의 대립전선을 강화하기 위해서 강정마을에 짓고 있는 거다. 그래서 미국의 여자 평화운동가하고 미국 CNN 앵커하고 둘이 막 영어로 샬락샬락 그러면서 제주 아일랜드는 피스 아일랜드? 그래서 반대하라 그러면서 사이트까지 만들어갖고 제주도에 미해군기지 반대운동을 미국인들이 하고 있어. 근데 이런 얘기하면 듣보잡이라고 지랄하더라? 그리고 하루아침에 CNN이가 종북신문 됐잖아? 우리 새누리당 지지자들한테. 아휴, 저렇게 무식해가지고 후손들이 나중에 얼마나, 그거 다 스샷 떠가지고 나중에 그거 하면 후손들한테 보내야 돼. 그래야 개쪽팔린 줄 알지? 그래서 노인 됐을 때 그냥 확 노인연금들 끊어버려야 돼, 저거. 용돈을 주지 말라고 자식들한테 지금 이 짓거리 한 거면 다 나중에 그냥 물려줘야 돼. 모악산 쥐잡이님 감사드리고요. 아는건입니다님 감사드리고, 송충이 눈썹님 감사드리고요. 0805님도 감사합니다. 식물 DNA님 감사드리고요. 이 진짜 무식한 새끼들. 근데 나는 이 강정마을 진짜 웃겼어. 강정마을 가지고 막 논쟁을 하면서 소위 진보 세력이란 진보 세력을 전부 다 갈라붙었고 논쟁을 하는데, CNN에서 미해군 기지라고 보도했다는 얘기를요, 새누리당 애들이 그거는 정식 뉴스가 아니었다. 웬 블로그에 개인이 올린 글이다. 그랬더니만 확인도 안 해보고 그 얘기는 그냥 쏙 들어가 버렸대. 진보 맞아? 진보인 척 하면서 이 강정마을 갖고 논쟁만 원했던 거 아니야? 비실용적인 논쟁만 하고 그러다가 또 미해군 기지 그러면 될 일이지, 해적 기지 그래 쓸데없는 말 해가지고 그냥 총선을 확싹 뒤집어 놓질 않나. 아유, CNN 앵커가 하루아침에 그냥 개인 블로거 되는 순간이었잖아. 그래서 내가 그 CNN 뉴스 앵커의 그 뉴스 화면을 보여줬다니까요? 그러면 나 같으면 강정마을에 미군기지 반대한 애들이 더 힘을 얻고 열심히 싸울 줄 알았어. 근데 다음날부터 한미 FTA 싸움 하더라? 그지? 이상했지? 아니, 그러니까 강정마을 난리가 났던 애들이, 그게 내가 보여줬어. CNN에서 이건 미해군기지다. 이걸 영상으로 뉴스로 딱 보여줘서, 이제는 이제 강정마을이 힘을 받고 쫙 몰아치기를 할 줄 알았더니, 다음날부터 다른 얘기해. 강정마을 싸움이 갑자기 트위터에서 사라졌어. 난 지금도 신기해. 왜? 이유가 뭐야? 예. 좌우지간, 그래서 망치부인은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합니다. 예.
아는 건 힘이다님 감사드리고요. 목포에서 떠나 제주도 가는 것도 그거 몇 시간 걸려. 전쟁은요, 기동이에요, 기동력. 기동력이 중요한 거야. 그 비행기 떠서 가는데도 30분 이상 걸리는데, 제주도에다가 왜 우리나라 해군기지를 왜 제주도에 짓냔 말이야. 국가를 나중에 통일까지 대비해도 중부지방에 지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국가를 안전하게 방어할 거 아니야. 난 이해가 안 돼. 예. 식물 DNA님 감사합니다. 자,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하는 일이 그렇지 하는 일이 그렇지 예. 그러니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도 서해가 맞지. 중국이 한반도 남쪽에 있는 나라야? 북경은 북쪽에 있어요, 우리. 예? 서북 쪽에 있단 말이야, 북경이. 중국은 항상 정치는 이 화북지방에서 하고 경제를 화중하남에서 해. 그러면 이게 중국을 견제하는 것도요, 서해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식물 DNA님, 0614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강정마을은 설계상 배를 정박할 수도 없다며. 진짜, 그쵸? 해군기지인데 배를 정박할 수 없어. 근데 배가 아니라 크루즈선을 정박 못해. 이 미국놈들이,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 뭐라고 강정마을 사람들을 속였냐 하면, 뭐라고 강정마을 사람들을 속였냐 하면, 그 강정마을에 생기는 해군기지는, 민군 합동이다. 그래서 민간인들을 위한, 관광객 유치를 위한 크루즈선을 정박할 수 있다. 그렇게 개뻥을 친 거야. 알고 보니까 크루즈가 못 들어오더만. 설계상. 처음부터 알면서 그 짓을 한 거잖아. 그지? 그래요. 민군 합동 복합 항이라고 지랄 크루즈에 미쳤어. 내가 경인 운하에 떠있는 크루즈 봤다? 어저껜가 그저껜가 어제구나 어제. 경인 운하에 떠있는 크루즈 봤어. 보신 분. 나 진짜 어이가 없어갖고. 크루즈가 거의 3분의 1이야. 그 경인 운하의 3분의 1. 완전히 무슨 또랑물 같은 데에다가 크루즈 띄워놓고, 그거 하면서 2조 원인가 들었다며. 아휴, 저 등신 새끼들 저거. 그 돈 누가 물어주나? 오도 가도 못하는 크루즈. 우리 안철수 교수님께서는 강정마을 미군기지 찬성하셨잖아요. 예. 크루즈 뒤닦어. 그래가지고요, 그 주변에 있는 강물이 되게 작아 보여. 그 강둑이. 너무나 언밸런스해. 예. 네. 하여튼, 자, 그래서 오늘, 누구니, 박종우의 동메달 박탈 심의에 들어간 건, 이 건은 다분히 정치적이다. 나는요, 솔직히,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이 박종우라는 우리 축구선수가 동메달을 따야 되는데, 시상식에 못 올라갔어. 이유가 뭐냐면, 일본 IOC 위원들이 문제 제기를 했다는 거야. 이 박종우라는 선수가 그 일본을 이긴 다음에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메시지를 들고 뛴 거예요. 달렸다. 그게 정치적 메시지라는 거야. 그래서 이 정치적 메시지를 날린 박종우는 메달 IOC 헌법 50항에 보면 메달 박탈할 수 있다. 정치적인 구호를 외쳤을 때는 메달을 박탈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서 이 사람 얘가 받아야 되는 동메달을 주지 못하게 보류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 시상식에 못 쓴 거야.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들어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그 얘기는 묻지도 못하겠어, 기자들한테. 그래서 지금 IOC에서 심사 중이니까 질문하지 마라. 그래서 기사도 못 냈을걸요? 기사도 못 내고 YTN만 좀 나오더라고. 정말 기가 막히죠? 자, 우리가 부산은 우리 땅 문제 됩니까? 제주도는 우리 땅 문제가 돼요? 안 돼. 그거랑 마찬가지 주장을 한 거야. 그게 왜 정치적이냐고. 여보세요? 내가 지금 생방
예. 이거 보세요. 자, 저기 우리 모바일 여러분, 지금 보시면, 예, 이게 제가 녹이지 못하는 이유예요. 예, 이거 보면 이렇게 거의 제정신인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예, 막 박수치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렇게 늘 본방을, 얼려둔다라는 거 이해 좀 해주시고, 중계방으로 이동 좀 부탁드릴게요. 예. 박종우라는 사람이 이 동메달을 못 딴 이유가 정치적인 구호를 외쳤기 때문이래. 독도는 우리 땅이야.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외친 건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하고 똑같은 사실이야. 그런데 그 문제를 일본의 IOC 위원들이 정치적 구호다 라고 외쳤어. 그러면서 이걸 갖다 정치적인 문제로 제기한 거예요. 자, 나는요, 박종우의 행동은 정치적 행위가 아니라고 봐요. 안 그래요, 여러분? 태극기를 들고 흔드는 거랑 마찬가지로, 박종우는 그냥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다 라는 것과 똑같은 객관적 사실을 얘기했을 뿐이야. 우리 국민들이 믿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사실을 이야기했을 뿐이라고. 근데 그거를 문제 제기한 일본 IOC가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몰아간 거야. 그러면 박종우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 제기한 일본의 IOC 10세들이 10세인 거야. 그렇잖아. 정치적인 문제가 아닌데 정치적인 문제라고 제안을 한 IOC 위원들이 10세인 거야. 애미가 개, 애비가 새. 그런 10세들의 주장에 따라 IOC가 움직인다는 게 문제야. 그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서 그 시상식에 못 나오게 한 거 아니야? 심각한 문제지. 자, 그러면 도대체 한국의 IOC 위원들은 뭐 하냔 말이야. 일본의 IOC 개새들은 그 지랄하는데 한국 IOC 위원 뭐 하고 있어? 이건희. 이명박이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IOC 위원으로 임명해서 보냈다가 IOC 위원들이 모욕감을 느낀다면서 활동정지 5년형에 처해버렸지? 그 문제성은? 논문 표절 때문에 IOC 위원으로서 활동 자격이 없다고 자격 심사 중에 있지? 한마디로 둘 다 주둥이가 족쇄가 채워졌어. 항의 한마디 못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선수들이 이번에 박태환 걔 금메달 따랬는데 은메달 땄지? 그 다음에 걔 누구야? 1초가 시계가 멈춰가지고 금메달 못 딴 거. 거기에다가 지금 이 박종우 동메달 못 딴 거. 이거 다 누구 탓이야? 이명박 탓이야, 이명박 탓. 신아람. 이명박이 IOC 위원을 그렇게 개같이 보내놓으니까 IOC 위원들이 이건 올림픽 정신에 위배된 부패 세력을 보낸 거다. 이건 IOC 정신 위배다. 대문짝만하게 항의를 했는데도 안 바꿨잖아. 그래서 이주경이 된 거예요. 이번 올림픽 오심은요, 무엇의 실패? 스포츠 외교의 실패예요. 다른 말로 이건희의 실패이고 이명박의 실패예요. 내 말이 틀려? 내 말이 맞아 틀려? 망치 부인이 맞다 손 들어봐. 망치 부인이 맞다 손 들어봐. 이번 올림픽에 이런 사고 다발, 이건 우리나라 올림픽 외교의 우리나라 올림픽 외교전의 실패예요. 이건 이명박의 실패이고 이건희의 실패예요. 이건 분명히 알아야 돼, 국민들이. 그리고 분노를 딴 데로 가지 말고 정치를 똑바로 하라고, 선거 똑바로 하는 걸로 해결해야 될 문제야. 축구와 올림픽 이야기. 이것과 더불어서 이 뉴스에 묻어가는 뉴스가 또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여러분 혹시 들었어요? 여러분이요. 고마워요. 손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좌빨? 내가 뭘 어쨌다고 좌빨이래. 저 새끼들은 꼭 말만 바뀌면 좌빨이래. 자, 박종우가 무슨 죄가 있어? 자, 뭐냐면요. 지난 주말에 민주당 자문위원이 민주당 고위 당직자 여기자 성추행 사건, 그 뉴스 보신 분? 여기자 성추행 사건 그거 보신 분? 그게 뭐냐면 7월 달에
7월달에 술자리에서 민주당 무슨 자문위원이야. 전문위원인가? 그러니까 이제 그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민주당 정책에다가 조언해주는 사람 중에 하나가 기자들하고 술자리라는 과정에서 여기자 성추행이 있었던 거야. 그리고 이제 이 여기자가 그걸 회사에다 알렸어. 언론사에 알려갖고 지난달에 이 회사에서 그 자체 조사를 해가지고 그 내용을 갖다 민주당에다 알린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회의가 소집이 돼가지고 그 전문위원 해임시켰어. 해임시키고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면서 다만 이걸 언론에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이게 그 여기자가 그러면 성추행 당했다는 얘기가 드러나야 되잖아. 기자가 성추행 당했다니까 드러나야 되니까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그 피해자와 합의하에 언론 보도를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지난 주말에 민주당 고위 당직자 성추행 사건 은폐 의혹 이래갖고 뉴스를 보도를 한 거야. 새누리당 의원이 그걸 기자회견했다며. 그래가지고 결국 그 피해자가 누구냐 이러면서 결국은 드러나 버린 거야. 그래서 지금 미디어 오늘에서 그때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기자도 성추행 혐의가 인정이 돼가지고 5개월 정직 처분, 그 다음에 민주당 그 잘린 전문위원도 그 사람 해임, 아예 민주당에서 잘렸어. 그런데 더 웃긴 거는 피해자한테 전화 한 번 안 하고 가해자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 잘린 전문위원한테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또 이놈이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성추행인 게 아니라 미디어 오늘 기자가 한 거다. 그러면서 또 발뺌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 피해자한테 두 번째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서 두 번째 더 큰 충격을 준 거야. 이게 새누리당이 하는 짓이에요. 그게 민주당 고위공직자 성추행 사건의 전말이야. 이것도 모르고 막 또 욕했지? 이것도 모르고 또 막 욕했죠? 그래서 이 미디어 오늘의 피해자가 보도하지 말라고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뿌렸다는 거 아니야. 항의하면서. 예. 아, 그 여자가 나영이 주치 그 여자야? 그 지난번에 박원순 시장 아들 수상하다 그 얘기했던 그 여자? 아유. 그럼 그렇지. 누군가 했네. 박원순 시장 아들이 디스크 환자 뼈를 갖고 빼돌렸다 조작했다 그리고 공개 항의한 그 여자? 그게 새누리당 의원 됐구나? 그래서 이번에 또 사고 친 거야? 그럼 그렇지 뭐. 아니면 니들이 하는 일이 다 그렇지. 아휴. 자, 가만있어 보자. 이번에 노래 하나 들읍시다. 예. 무슨 노래를 들을까요? 모라니 피기까지는 니네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예. 별아리님 감사합니다. 열 올리지 말고 차분히 방송해요. 야, 내가 흥분하고 싶어서 방송하는 건데 나더러 차분히 방송하라니. 너는 지금 용감한 녀석들더러 용감하지 말라고 얘기한 거야. 용감한 녀석들이 분노하고 막 용감해야지. 내가 화내려고 방송하는데 차분히 방송하라니. 저 웃긴 놈이네. 너 간첩이지. 천생연분님, 소뒷걸음님, 얼라리아님 감사합니다. 나 진짜. 야, 성질 더럽고 무식한 여자 방송을 왜 와서 보니? 시간이 덤벼? 너 나한테 이래가지고 막 눈에 띄고 싶어서 그러는구나? 예, 사람 사는 중마님 감사합니다. 예, 얼라리아님 감사합니다. 안치환의 모라니 피기까지는, 예, 큰바위 얼굴님 감사하고요. 요즘에 그냥
내가 물을 읽나봐. 그냥 요즘에 그냥 나만 보면 채팅창에 하트 날리는 새끼들이 얼마나 많은지 주체를 못하나봐. 아우, 나의 치명적 매력이요. 금발 얼굴님, 바른길만님 감사합니다. 아니, 내가 자뻑이 아니고 내가 채팅창을 얼려놓는 이유가, 아니야, 뻑하면 결혼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맨날 그러자. 니네 엄마 허가를 받아오라고. 니네 엄마한테 우리 방송을 보여주고 어머님 며느리 까맵니다라고 얘기를 해. 그럼 니네 어머님이 널 살려주시면 어머님이랑 같이 찾아와. 그럼 내가 짐 싸갖고 너네 집에 갈게. 티브림님, 생떼지 페리님 감사합니다. 후회해도 소용없어. 내가 너네 엄마 등발에 딱 달라붙어 피콜 한번 빨아먹어 줄 테니까.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어. 니네 엄마가 우리 집 찾아오면 우리 시어머니는 소잡어. 마을잔치에 드디어 우리 아들 해방이다. 가끔씩 우리 집에 놀러 오시면 가슴이 아파갖고 눈물을 쥐어짜시다 가시잖아. 너는 머리 하얀 할아버지 돼서도 밥할 거냐 이러면서. 내가 주방으로 이렇게 가면 또 불안해 하시긴 하시잖아. 아니다, 네가 들어오란 얘기는 아니었다. 내가 늘 이렇게 얘기하지. 어머님, 제가 돈 많이 벌어서 가정부 쓸게요. 눈물을 찍어 바르시면 우리 어머님 또 가십니다. 한 말도 안 되고요. 내 말이야, 내가 이 채팅창 녹이면 막 사랑해요, 뭐 결혼해주세요. 니네 엄마 등골 한번 빨아먹어봐. 야, 그렇죠.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자, 이제 오늘 국민 퀴즈 나갑니다. 따님이에요. 이 야쿠르트는 이 껍질을 깐 다음에 꼭 뚜껑을 핥아먹어줘야 된다는 거. 그런데 그때 이 뚜껑을 핥아먹을 때 각도가 중요해요. 잘못하면 혀 비어요. 알죠? 김수현이가 그냥 얼굴에 나타나는 게 더 이뻐 그냥. 자, 오늘 국민 퀴즈 나갑니다. 중요한 정보예요. 자자자자자자 여러분. 바른길만님 고맙고요. 자, 무슨 퀴즈냐? 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나라 전체 전력 생산량 중에 못생기셨다. 망치사장님 감사합니다. 아직은 정직하구나. 아직 네가 나의 매력에 안 빠져서 그래. 대부분 우리 시청자들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아래 윗방에 들어가려고 이제 막 광클하다가 쭉 미끄러져서 들어왔어. 딱 개 못생겼어. 왜 할머니가 방송하냐? 쌍욕을 합니다. 그러나 혹자는 너무 놀래갖고 아무 말도 못하고 한 30분 앉아있다 보면 이 아줌마 뭔가 재밌는 말 하는데? 그러다 한 3시간 앉아있다가 또 누군가 들어가고 개 못생겼다. 웬 할머니가 방송하냐? 그러면 딱 나서갖고 야 이 씹새끼야 너 이렇게 예뻐 할머니 봤어? 이러면서 싸우죠. 딱 30분이야. 마법의 30분. 누구 내쫓아라 그런 말 하지 말어. 지금 저것들이 아직 세상 물정 몰라서 그래. 자, 한 3시간만 앉아있으면 달라져. 내일 또 들어와가지고 에이 망치부에 못생겼다 이러면서 내 눈에 한번 띄고 싶어서. 아유 어리석은 것들. 나 너무 좋아하지 마라. 보기와 달리 품절려다. 자, 국민 퀴즈 중요한 문제예요. 자, 우리나라 알았어 누나 그만 불러. 그리고 내가 또 한마디 해주고 싶은 얘기는 니네가 채팅창에 막 써도 다 못 읽어. 너네들은 한꺼번에 막 1600명이 막 떠드는데 내가 그렇게 이제 눈이 노안이라 막 빨리 올라가는 거 잘 못 봐. 내 손 크크크 이거 말고는 잘 못 읽어. 그러니까 가끔 가다 보면 애들이 길게 욕을 써. 막 길게 이제 욕을 써갖고 막 녹였을 때 막 써버리는데 후룩 지나가면 못 읽어. 그러니까 니네가 애써서 그렇게 욕 쓸 필요가 없어. 니네가 써봤자 내가 읽지도 못하는데 뭐 손가락이나 아프지. 자, 국민 퀴즈. 우리나라에서 전체 생산되는 전력량 중에 우리나라 생산되는 전력량 중에 각
가정에서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전기는 몇 %일까요? 예. 몇 %일까요? 누나 열랩 중이함님 감사합니다. 자, 한번 찍어보세요. 자, 2011년 기준으로, 예, 우리나라에서 전체 생산되는 전력 중에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전기는 몇 %일까요? 와, 뭐 70%, 45%, 예, 80%, 60%, 50%, 24%, 25%, 13%, 예, 여기서 이제 수준이 나와. 진정해. 얘들아! 몇 걸려! 그만해! 어우, 미친 것 같아, 본방이. 본방 미친 줄 알았어. 진정들 해! 왜 그래, 진짜. 깜짝이야. 네. 자. 정답은 몇 %일까요? 2011년 기준으로 주택용으로 사용되는 전기의 양은 13.9%. 오이, 13.9%. 꿈틀꿈틀행. 정답. 뭐요? 적어보세요, 다 같이. 13.9%. 또 처음 보는 사람들 많지요? 네, 찬다란 삼촌님, 디도스님 고마워요. 예. 우리나라에서 전체 생산되는 전력 중에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양은 고작 13.9%, 14%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에 사용될까요? 농업용? 아니면 심야용? 교육용? 가로등? 자, 다음 문제 나갑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전기 중에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전기는 몇 %일까요? 우리나라에서 산업용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공공건물 빼고 그 대기업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몇 %일까요? 예. 역시 또 정답 나왔어요. 55.3%. 55.3%가 공장에서 사용되는 양이 55.3%예요. 그 다음, 이게 또 중요해. 건물 있잖아, 건물, 빌딩. 공장용이 아닌, 일반, 상가나 공공건물에서 사용되는 전력 양이 몇 %? 그걸 일반용이라래요. 그러니까 공공건물이나 또는 상가 건물에서 사용되는 양이 몇 %? 21.9%. 21.9%. 두 개를 합치면 몇 %예요? 55.3 더하기 21.9 합치면 77.2%. 77.2%가 공공건물, 빌딩, 산업용으로 쓰여요. 77.2%가 공공건물과 산업용, 빌딩용으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상업용까지, 상가용까지. 결국은 우리 각 가정에서 전기를 너무 많이 쓴다라고 욕을 바가지로 하잖아. 그거는 몇 %밖에 안 돼? 13.9%밖에 안 돼. 자. 그 다음은 뭐가 나올까요? 예, 그 다음. 우리나라의 일반 가정용 전기는 작년에 얼마에 팔았을까요? 킬로와트당. 1킬로와트당 얼마? 2011년 기준으로 1킬로와트당 우리나라 가정용 전력의 가격은 얼마였을까요? 119.9원. 119.9. 120원이야, 20원. 120원. 120원으로 팔았어요, 작년에. 작년에 120원으로 팔았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산업용 전기는 얼마였을까요? 산업용 전기는 1kW당 얼마?
81.23원. 82원이 안 돼. 81.3. 81.3.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면 일반 우리 주택용 쓰는 전기요금은 120원을 받은 거야. 킬로와트당. 근데 산업용 전기는 대기업, 돈이 썩어드는 대기업한테는 81원 받고 파는 거야, 전기를. 응. 그래 놓고 전기가 모자라다고 가정용 전기를 아껴 쓰라고 지랄하는 거 아니야. 자, 여러분. 우리 일반 가정이요. 전기 아무리 아껴봤자 하나도 안 써봤자 13%밖에 못 아껴요. 뭔 얘기인지 알아?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가 81원에 공급이 됐는데 그 얘기 알죠? 일본에서 일본 정유회사가 이 정유, 즉 원유를 가져다가 이게 그 상태별로 분류를 하잖아. 정유 분류를 하는 거야. 그래서 휘발유, 그 다음에 뭐 신나, 휘발유, 뭐 경유, 등유, 나중에 찌꺼기로 아스팔트까지 쭉 구분을 해. 이거 전기로 분류를 시키는데 그때 전력 소모량이 너무 많대요. 일본의 산업용 전기요금과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우리나라의 전기요금 대 일본 산업 전기요금은 몇 배일까요? 몇 배? 3배. 응, 3배. 1대 7이 아니라 3배. 우리나라는 킬로와트당 80원인데 일본은 240원인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다? 일본 정유회사가 우리나라 전기 싸다고 우리나라에 정유회사를 짓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꽤 비싼 편이에요. 일본이 싼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비싼 거라고. OECD에서 기본, 그러니까 1인당 GNP 소득 대비해서는 우리나라가 많이 비싼 편이에요, 전기요금이.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많이 비싼 편이라고. 그 가정용 전기가 많이 비싼 편이야. 그 가구당 실질 소득 대비해서는요, 제일 비싸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싸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전혀 안 싸요. 국민의 실질소득 대비해서 OECD에 국민 실질소득 대비해서 전기요금이 제일 비싸, 우리나라가. 그래놓고 우리나라가 전기요금이 싸서 막 쓴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놓고 맨날 어디 가서 조져. 명동의 상가들이 문 열어놓고 에어컨 켰다 이것만 얘기하잖아. 명동 상가에서요, 문 열어놓고 에어컨 켜서 사용하는 전기는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에 세 발의 피도 안 돼. 실제로 이명박이 실험을 했어. 한전에서인가 어딘가 실험을 했는데, 전기를요, 우리 가정용으로는, 그것도 알죠? 1인당 전기 소비량이 우리나라가 OECD 상위권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사용된 전기 전체를 갖다가 인구수로 나누면, 우리나라 전기 소비량은 전 세계에서 상위권이에요. 많이 쓴다는 얘기야. 놀랍죠? 그런데, 이걸 달리 기준을 해서, 가구당 전력 소비율로 따져보면 OECD 최저야.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 중에 가구당 쓰는 전기는 되게 작은 거야. 어떻게 된 거야? 개인이 쓰는 전기는 되게 아끼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어디에서 펑펑 쓰고 있냐? 우리나라 정유회사 엄청 많은 거 알죠? 산업용으로 다 쓰는 거야. 예, 산업용으로 다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전력난이 굉장히 심하다고 얘기하고 있잖아. 아들 부자님, 새로 시작하자님 감사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모든 산업시설한테 하루 20분만, 2시부터 20분만 공장을 멈춰달라 그랬어. 어떻게 된지 알아요? 원자력 발전소 9개에서 생산되는 전기량이 축적이 됐어. 우리나라 산업시설들어 20분만, 가장 전기 소비량이 많은 시간에 20분만 전기를 멈춰달라 그랬더니, 사용을 자제해달라 그랬어, 산업시설들어. 그때 원자력 발전소 9개에서 생산하는 양이 축적이 된 거예요. 전력 비상이라는 건 결국 누구 때문이야?
값싼 전기요금으로 재벌에게 특혜를 주고 재벌들이 마구마구 그 전기를 써서 원유를 정유한 다음에 해외에다 팔아먹은 거야. 그 돈 우리한테 줘, 안 줘? 안 줘. 재벌들이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전기를 마구 써가지고 정유한 다음에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다 쓰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양을 정유해서 다 팔아. 해외에 팔아. 그 파는 전기에 대해, 기름값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대해 세금 낼까요? 정부에서 깎아주잖아, 법인세. 예. 정부에서 법인세 깎아주고, 전기요금 깎아주고, 예. 다 깎아주잖아요. 이 걔네들은 국가에다가 국민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전기 펑펑 쓰고, 그래서 막 가끔 가다가 일반 주택가 아파트 같은 데가 막 정전돼가지고 선풍기도 못 켜고 막 고생하잖아요. 이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재벌 중심 전기 구조라는 거야. 재벌 중심의 전력 사용 구조. 그 다음에 전기 사용 요금 제도의 문제.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또 전기를 너무나 많이 쓴다고 우리 일반 국민한테 전기요금 또 올린대잖아. 10세들이. 응? 고작 우리가 쓰는 게 14%도 안 되는데 전기 많이 쓴다고 우리한테 또 전기요금 올린대잖아. 아이, 개새끼들 진짜. 개새들. 아이, 10세들. 정말, 아유. 쳐 죽일 놈의 새끼들이야. 그래도 우리 국민들은 그래봐도 막 재벌 중심, 재벌이 망하면 나라가 망한다! 그러면서 재벌이 망하면, 나라가 망한다! 이러면서 또 선거 때 또 재벌 정당 또 막 또 투표해주겠지, 뭐. 응? 원래 그렇잖아, 우리 국민들이. 그래놓고 또 다음 선거 때 망치 부인님 방송해주세요. 망치 부인님이 우리를 위한 유일한 해방구예요. 울고불고 또 그러겠지, 뭐. 징징징징. 어쩌면 내년쯤엔 다 죽을지도 몰라. 이명박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자기 임기 중에, 집 없는 사람을 없애겠다. 우리는 다 집을 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다 죽여 없앤다는 얘기야. 그냥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지, 예, 누가 그 연구 좀 해봐야 돼. 노무현 대통령 때하고 이명박 대통령 때 자살률 비교 그거 연구 좀 나와야 돼. 소주만 인생님, 망치사장님, 쿨스위치님 감사합니다. 예. 정말 이렇게 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민주당의 희망이 안 보여? 이미 근데 안철수는 똥물을 바가지로 써가지고, 그동안의 그 깨끗한 순수 이미지 타격 많이 입었더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젊은이들 사이에 그 안철수 검증 열풍이 불어가지고, 예, 진짜 젊은 사람들 중에는 그 안철수에 대한, 저기가 없더만, 지지가 굉장히 줄어들었어. 여전히 그 안철수 관련주 가지고 있는 주식한 사람들만 막 떠들고 있고, 안철수와 얘기하는 젊은이들은 줄었는데, 도리어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 나타난 현상이 전라도하고 경상도의 할머니 할아버지들, 전라도 경상도 지역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식들한테 전화해서 안철수 지지하라고, 원래 박근혜 지지하던 전라도 경상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식들한테 전화해서 안철수 찍으라고 막 그러고 있어요. 예. 지금 박근혜를 지지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기 자녀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안철수 지지하라고 막 전화들이 오고 있대. 내가 그렇게 얘기한 사람 3명 만났거든요? 주말에? 뭘까? 젊은이들 표를 안철수한테 묶어두려는 거야. 젊은이들 표를 안철수한테 묶어두려고 지금 그렇게 분위기를 몰아가는 거예요. 왜? 이게 민주당 경선으로 막 인기가 올라가고 민주당 경선으로 표가 집중이 못 되도록 젊은이들 일정표를 적어도 6, 7%라도 안철수한테 묶어놓으면 10%라도 묶어놓으면 절대 민주당이 당선 안 되잖아. 그걸 노리는 거야. 박근혜 지지하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식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안철수 찍으라고 얘기하는 전화를 3통이나 받은 거야 지금 젊은이들이. 이상하다고 쪽지 보낸 사람 하나, 메일 보낸 사람, 그 다음에 직접 얘기한 사람.
이제 3명 만났어. 예. 선관위에서 안철수 재단 선거 관련 활동 불가 때렸어요. 아휴. 뭐. 박근혜하고 안철수하고 쌈박질 하는 걸로 계속해서 이제 언론에 나오면서 민주당 후보들에 대해서는 관심도 안 갖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민주당 후보들은 뭐 하고 있나? 아휴, 이럴 때, 누가 그러더라고요. 민주당 후보들이, 뭐 삭발을 하고 단식을 하고 막 다 죽어 넘어가도 기사도 안 써준다고. 민주당 후보들이 아무리 애를 써봤자 기사가 안 나온대. 그리고 기사를 누가 용기를 갖고 써줘도 댓글이 안 달리는 거야. 국민 관심이 안 가고, 그때 꼭 민주당 후보들 관련된 기사가 뜨면 스캔들이 터지는 거야. 연예인 스캔들 뉴스가 막 올라오면서 그 뉴스로 다 덮어버리는 거야. 예. 자, 여기 또, 민주당 후보들 뭔 짓거리 하나 보러 가기 전에, 대통령 독도 방문 우리만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올림픽이 이제 폐막식을 해요. 네, 아쉽습니다. 뜨거운 밤은 이제 끝나고. 이제 제자리로 다시 되돌아와야죠. 그래요. 행간. 오늘은 뭘 준비해 오셨습니까? 날 전이었었죠. 이명박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독도를 방문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깜짝 놀라셨는데요. 네. 독도를 방문한다라고 하는 소식은 전 세계에 이미 다 알려졌었는데, 그보다 우리가 알기 훨씬 전에 전 세계 사람들은 더 먼저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전 세계는 다 알고 있는데 왜 우리만 몰랐을까? 그 이면, 행간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니, 다른 나라는 언제 어떻게 알았다는 거죠? 이 완전 상황을 좀 보면요. 예. 우리 국민만 바보가 된 거예요. 전 세계는 이미 우리가 알기 12시간 전에 다 알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12시간이요? 네, 그렇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 게 10일, 그러니까 나흘 전 오후 2시였었죠. 예. 피스아이, 우리 알고 있던 것처럼 공중 조기 경보기라든가 전투기, 초기함, 막 잠수함까지 동원해가지고 경호를 받으면서 방문을 했는데, 그 사실이 국민들한테 알려진 거는 당일날 오전 10시였습니다. 금요일 오전 10시.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그보다 12시간 전에 이미 교토통신을 통해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교토통신이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사실을 처음 보도한 게 전날 밤 10시 31분이었습니다. 예. 이 긴급 속보로 타전이 됐고요. 영자로 또 타전을 별도로 또 했는데요. 그거는 그보다 2시간 뒤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토통신은 우리나라 연합뉴스보다 몇 배가 더 큰 통신사거든요. 전 세계의 대부분의 언론사가 교토통신의 그 통신 뉴스를 다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모르고 있었는데 전 세계 사람들은 이미 9시간 전, 12시간 전에 이 내용들을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보의 밝은 어떤 지도부만 알았다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일날 10시에 알았지만 일본 언론들은 이미 조간으로 일면 머리 기사로 막 다 톱으로 보도를 했어요. 아니, 일본 언론이 이미 12시간 전에 보도한 걸 우리 언론은 그러면 왜 침묵한 거죠? 이 상황을 좀 재구성해보면요. 완전히 한편의 코미디랑 비슷합니다. 예를 들면요. 남편이 복권, 로또에 당첨이 됐는데 부인만 모르고 동네 사람들은 다 이런 상황하고 거의 비슷해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이 저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이 트위터러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알고 계셨었죠, 미리. 저 같은 경우 이제 엠바고라는 사안은 알고 있었고요. 네. 방송을 하는 중간에 알았습니다. 그날 아침. 트위터에서 이미 시끌시끌했었습니다. 이거 내용 가지고 연합뉴스가 보도하기 전에 예. 그러니까 아사히 신문이 트위터를 통해 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다 이렇게 그 트위터로 다 알렸어요. 예. 그걸 우리 국내 트위터러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계속 리트윗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연합뉴스는 오히려 긴급 속보 막 이러면서 막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그보다 훨씬 전에 국내 트위터러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냐? 이게 이제 엠바고라고 하는 관행 때문인데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가 일정 시점까지 보도를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보도 유예 요청을 했던 겁니다. 만약 그걸 어기게 되면은
징계를 받게 징계를 되는 거죠. 받죠. 청와대 출입을 출입을 할 수가 못하게 하는 없어요.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보다 뭐 더 심한 징계는 아예 앞으로 청와대를 못 들어오게 하겠다. 예. 이런 것까지 되는 건데요. 그렇죠. 청와대가 처음으로 기자들한테 알렸던 거는 그러니까 금요일날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갔으니까 그 전날 오후 3시입니다. 박정화 대변인이 기자실에 갑자기 예고 없이 나타나서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기로 했다. 이렇게 기자들한테 알려줬고요. 이 독도 방문 후에 돌아오는 날 시점까지 금요일날 오후 6시까지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해달라. 네. 만약에 발설을 할 경우에 역추적해서 징계하겠다. 이렇게 엄포까지 놓고 갔습니다. 예. 우리나라 기자들은 순진하게 이거 다 믿고 끝까지 지키려고 했었던 거죠. 만약 그걸 안 지키게 되면 영영 청와대 출입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안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기자들한테 알린 그 직후부터 일본 대사관, 서울주재 일본 특파원의 문의가 청와대로 쇄도했다고 합니다. 정말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 가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하는데요. 2시간 만에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오후 2시, 2시간 만에 일본은 다 파악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를. 예. 그리고 일본 언론이 그 5시간 뒤에 보도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예. 이게 우리나라 언론들이 이미 뭐 일본 언론에 막 보도가 되기 시작하니까 왜 몰랐겠습니까? 사전에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엠바고를 이거 지켜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을 텐데 우리나라 언론이 일본 언론 보도 인용해도 됩니까? 청와대에 문의를 했는데 청와대가 절대 안 됩니다. 그것도 안 된다. 그것도 징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언론이 보도를 못했던 겁니다. 그렇군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유가 어쨌든 안보상의 이유든 어떤 이유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우리 국민만 모르고 있었던 셈이 된 거예요. 귀 닫고 눈 감은 셈이 돼버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국민들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독도 사랑 대단하잖아요. 우리나라 그렇죠. 국민들이. 예. 우리나라 대통령이 처음으로 독도를 방문했다. 이런 소식 듣고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감동받았다. 이거 정말 애국적인 조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면에는 나만 몰랐던 거야. 이런 이제 일종의 배신감 같은 게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이 청와대는 이게 이런 사태를 정말 예견하지 못했나. 이제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엠바고를 걸 때부터 이미 유출될 각오를 하고 엠바고를 걸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유출이 됐단 말이에요. 청와대가 과연 유출될 줄 모르고 엠바고를 걸었을까요? 이 한일 관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예민하고 정보전이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엠바고 정도 걸면 일본에서 이미 파악한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청와대가 이걸 모르고 걸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다 시나리오를 갖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추정이지만. 청와대 엠바고 관행에 좀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이번 기회에 짚어볼 필요가 있네요. 국익을 위해서 엠바고를 거는 거는 불가피합니다. 이거는 외국 언론에서도 엠바고를 많이 걸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예를 들면 대통령이 아프간이나 아니면은 이라크라든가 이런 데 간다고 하는데 미리 엠바고 건 거 그거 여기 갑니다. 알려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테러 당할 수 있는데 그런 점은 충분히 너무 자주 별로 엠바고 걸지 않아도 되는 사안에 대해서 엠바고를 너무 자주 걸고 있다는 것도 문제고요.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외국 언론에 다 공개가 됐기 때문에 신변 안전에 관한 문제가 걱정되지 않았던 거거든요. 이미 우리 언론이 보도를 할 수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몸을 사린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엠바고 문제에 대해서 언론사들도 좀 책임을 좀 이번에 각성을 하고 좀 친중하게 엠바고를 받는 자세나 태도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김성환의 행간 대통령의 독도 방문 왜 우리만 몰랐나 그 사연 들여다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음향 리포트 현장. 아휴, 이래도 박근혜가 1등 하잖아, 우리나라는. 그래도 우리나라는 박근혜가 대통령 후보 1등 한 나라인데 그 당 이명박이 이렇게 깽판을 쳐도, 우리나라는 그냥, 아휴. 자, 요게 뭘까요? 예. 여군 출신 새누리당 예비후보, 우길 승천기 홍보 무르의, 바로 1번 옆에 떠오르고 있는 바로 이 모양이 우길 승천기 모양이죠. 예. 일본의 이 군국주의가 전 세계에 널리 퍼져나가라. 예. 그래도 이 새누리당 이렇게 우길 승천기가 어쩌고 분노를 하면 뭐하나? 새누리당 그 대통령 후보가 1등 하는데?
한일전 그냥 축구 응원만 하면 뭐하나? 투표를 개같이 하는데? 예. 아유, 뭐, 그냥 그런 수준이지, 뭐. 예. 이거 우리 지금, 박원순, 예. 이 SBS 라디오에 박원순 시장 인터뷰 전문 이거 혹시 녹취해 놓은 거 없어요? 예, 이거 녹취해 놓은 거 없어요? 4대강은, 예, 이 4대강은, 녹조는 4대강 사업 때문이다. 보를 철거해야 된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단 모양인데,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4대강 녹조 현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목요일날은 제가 4대강 녹조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모른다. 그러니까 확실한 확증이 나올 때까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금요일날 나온 뉴스에 보니까 환경부 보고서에, 예, 정부의 환경부 보고서에 작년도에 나온 환경부 보고서인데 4대강 때문에 남조류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라는 보고서가 있더라고. 이미 작년도 환경부 보고서에서 이 4대강 사업 때문에 남조류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라는 보고서가 이미 있었어. 근데 그걸 이제까지 숨겨온 거야. 그걸 이제까지 숨겨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4대강은, 이게 지금 4대강 녹조가 이게 4대강 사업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들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요거 우리 함께 읽는 뉴스에 들어가서 듣고 싶은 분들은 직접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오늘 또 올라온 뉴스들 보니까, 자, 현영이 지역공천 탈락 전날 비례로 바꿔 누가 귀뜸을 해줬나? 새누리도 배달사고 가능성은 낮게 본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독도 뉴스 때문에 확 접힌 뉴스가 있어요. 사람들 관심에서 확 사라진 뉴스인데, 이게 뭐냐? 박근혜가 비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이번 4.12 총선을 치렀는데, 그 총선 과정에 공천이 돈 주고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야. 돈을 주고받았다는 얘기야. 근데 이 돈을 준 여자, 현영이라는 여자가 여기저기 돈을 뿌려갖고 공천을 받은 여자인데, 그 지역 공천 탈락하기 전날, 이 지역 공천을 포기하고 비례로 바꿨다는 거야. 그거는, 이 비례로 될 수 있다라는 걸 누가 이제 알았다는 거냐. 미리 어떤 귀뜸을 받았던 것 같다. 그러면 이 귀뜸은 이 현영이가 돈 줬다는 현머시기 전 의원 선에서 끝난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한 사람한테 돈 줬다고 이게 확정되지 않거든. 그러면 이 여자가 돈을 줘서 비례로 확실히 받게 된 거는 더 윗선. 한 사람이 아니라 더 윗선까지 허락된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것도 묻혀버렸죠. 예, 이것도 그냥 싹 다 묻혀버리고, 그 다음에, 거기다 새누리 뇌물 공천 의원 현기환, 얘가 돈 받은 애 아니야. 돈 받은 애 제명은 보류하기로 했대요. 예, 윤리위 재심 요청을 따른 절차 이유로, 제명 요청을 보류하기로 했대. 그렇지 뭐. 박근혜 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더러운 애들 잘라내면 그게 박근혜야? 자, 이 와중에 일본의 체조 선수들은 우길 승천기를 입고 메달을 땄다. 그런데 메달 준다. 근데 우리나라가 독도는 우리 땅이라 그러면 우리나라 선수는 메달 못 준다. IOC 외교에 실패다. 예. 거기에다가 이명박이는 이 와중에 현병철이라는 문제 많은 인권위원장을 연임을 강행하고 있죠. 그죠? 예, 국제 엠네스티에서도 제거하라 그랬는데 연임을 강행하고 있는 정말 이명박다워요. 예, 외교적인 관점에서 냉정을 잃은 이명박 되레 분쟁 지역을 만들었다. 한일 관계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나 뼛속까지 친일이다. 이명박의 독도 이벤트의 의미는 이래서 지금 전문가들도 이명박 독도 이벤트가 되게 부정적인 결론을 가져왔다라고 본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일본 정부는 이때 영토 전담 조직 설치를 추진하고 있고, 잘 돌아가고 있다. 일본이 원하는 판으로 이명박이 뚜벅뚜벅 걸어가 준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통합진보당 2주 만에 최고위 열었지만 갈등만 증폭. 통진당 뉴스는 내가 요즘에 심장이 많이 안 좋아 거북해서 읽지 않을게요. 이해 좀 해줘요. 예, 내가 또 이성을 잃고 방송을 접고 싶은 막 야망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 좀 해줘. 자, 우리 통진당 예, 뭐 임마? 뭐가 위대해? 미친놈 아니야. 꺼져! 이명박 만세는. 예, 선관위 안철수 재단 선거법 위배 여부를 검토 중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야권 유력 대선 주자인 서울대 융합과학기술원장의 사제 출연으로 설립된 공익재단 안철수 재단의 선거법 위배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13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안철수 재단이 법률적으로 선거법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하고 있다며 법적으로 따져볼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리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망부님, 조아님, 현무근주님 감사합니다. 검토 대상은 안철수 재단 설립이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규정하고 있는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이름은 이달 중 선관위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112조에는 공익의 목적 재단이나 기금과 관련해 선거일 4년 이전부터 정기적으로 해온 금품 지급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해 있는데 안 원장도 기부행위를 하려면 이미 4년 전에 재단을 설립했어야 한다며 선거법 위배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재단이 공익을 목적으로 재단을 출연해서 이걸로 무슨 누군가에게 기부행위를 하면 이게 선거법 위반이 된다는 거구만. 그는 특히 안 원장은 대통령 후보자가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재단을 이용해 기부행위를 하려는 것은 선거법 위배 소지가 다분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선관위의 의뢰에 법적으로 확인한 바 있다라고 말했다. 문제가 되네 그럼. 예, 문제가 되는 거네. 예, 뭐 박근혜 책? 박근혜도 책을 만약에 공짜로 나눠주면요 그거 다 찍으세요. 찍어서 이거 올리세요. 예, 선관위에 다 신고하시면 돼요. 물론 박근혜는 이제 여러분이 신고해봤자 안 받아주지. 뭐 사람 죽인 것 같다는 얘기가 있어도 아니랍니다 한마디면 끝나는데 그 뭐 책 좀 나눠준 거 가지고 뭐 신고가 되겠어? 뭐 우리나라 그렇지 뭐. 예,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냥 그래도 박근혜 좋아서 죽기 때문에 책 공짜로 준 거 가지고 선거법 위반 해봤자 선관위에서 들은 척도 안 해. 선거법은 선거법이나 뭐 형법이나 다 법은 야당한테만 해당되잖아. 여당 무죄, 야당 유죄. 그거 알지? 명선아집님, 노무현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예, 드디어 휘발유보다 비싸진 생수, 녹조 제조 단가 인상 여파.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2009년, 그죠? 2009년이죠? 2009년에 제가 2009년하고 10년 두 번이었던 것 같은데 4대강 반대를 위해서 단식을 해요. 아니 2008년 9년이다. 2008년하고 9년에 두 번 4대강 사업 중단을 요구하면서 72시간 단식 생중계 했잖아. 그 다음에 48시간 단식 생중계도 하고. 그런데 이제 계속 밀어붙인 거 아니에요. 나는 그때 이미 이제 4대강에 대해서 놨어. 내가 이렇게 단식을 해도 들은 척도 안 하는데 뭐 국민들이 뭐 이렇게 열심히 반대도 안 하는데. 그러면서 그때 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4대강 사업이 이루어지면 그 수돗물값이 그러니까 생수값이 올라갈 거다. 몇 년 전 방송이지만 혹시 기억나시는 분? 예. 제가 그 2009년 10년 그때 방송하면서 아니야 2009년까지야. 왜냐면 10년엔 이미 4대강 사업이 시작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4대강 사업이 되면 생수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갈 거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죠? 자, 여기 보시면
이 많은 분들이 손들고 있죠? 예, 내가 생수값 얘기하면서, 앞으로 그 생수값이 엄청 올라갈 거다. 그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그때마다, 그러면서 내가 무슨 예를 들었냐면, 유럽의 생수값이 우리나라 생수값하고 비교가 안 된다. 그러면서 유럽의 생수값이 한 통에 10,000원까지 간다는 얘기를 내가 했다고. 근데 이제 뭐 6,000원까지를 낮춰갖고 우리가 계산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예. 그럴 때마다 뛰어나와가지고 외쳤던 노예들 어디 갔을까? 그럴 때마다 나와서 외쳤던 그 노예들 어디 갔을까? 예.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때 그랬잖아요. 이명박 선거운동한 애들이요. 생수회사를 되게 많이 차렸어요. 그것도 알죠? 내가 그때 방송했어. 어떤 무슨 환경 관련 그 대학원생인데, 자기네 학교로요. 그 이명박 선거운동 했다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학생들 뽑아가는 거야. 생수회사 차린다고. 그런 요청이 많이 들어온다고. 이명박 선거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생수회사를 되게 많이 차렸어요. 왜? 4대강 사업하면 생수값이 올라갈 거라는 걸 안 거지. 이런 일이 벌어진 거를, 예, 내가 이미 몇 년 전에 얘기했던 거다. 그죠? 4대강 사업하면 생수값이 엄청 비싸질 거다라고 예언하는 거 들었죠? 한 번이라도 들어본 사람 손? 예. 내가 4대강 사업을 하고 나면 강이 썩어서 생수값이 엄청 올라갈 거라고 내가 몇 년 전에 얘기한 거 들으신 분 손? 역시 우리 중계방이, 예. 어머, 중계방이 3개가 생겼었구나. 어머, 내가 3번째 중계방을 못 보고 있었어요. 예. 아유, 어머, 3번째 중계방 300만원을 보고 있었네. 하여튼, 그렇다는 거. 정말 지랄 연병들이죠? 정아 아빠님 감사하고요. 예. 네. 그런 얘기는 좀 우리 신이님, 함께 읽는 뉴스에다 올려놓지, 그 얘기. 응. 함께 읽는 뉴스에 올려놨나? 자, 예. 그 고인물은 썩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렇게 들은 척도 안 하더니, 예. 자, 그 4대강 사업이 되면요, 예. 그 4대강 사업이 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기로 되어 있었어. 예, 정아 아빠님, 눈팅을 어머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막 경상도 사람들이 막 4대강 사업 좋아갖고 죽을라 그랬잖아요. 그거 꼭 해야 된다고. 행복하신가 모르겠어. 난 근데 진짜 신기한 건 구미 사람들이야. 작년에요, 4대강 사업 때문에 그 무슨 식수를 보호하는 데가 4대강 사업 때 터졌어. 그래갖고 그 식수 중단이, 수돗물 중단이 2달 됐죠, 2달. 2달 동안 식수가 중단이 된 거야. 수돗물이 중단이 됐어, 구미 지역에서. 그래가지고 생수 사다가 수세식 화장실에다가 똥오줌을 막 모아가지고 생수 넣어서 내리고 그랬어요. 예, 단수가 2달이 됐어. 아유, 근데 거기 다 새누리당에 당선됐잖아. 거기 다 새누리당에 당선됐다니까? 수돗물이 끊겨가지고, 똥오줌을 변기에다 모아놨다가, 한 번에 물 모아서 버리면서 그렇게 야만인처럼 살고서는,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다 당선됐어. 2달 동안 똥오줌 냄새 속에서 살아놓고.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 이거는 못 막아요. 예. 완전히 북한 저리 가라야. 예. 북한 사람들이 막 김정일이라면 껌뻑 죽잖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한테 껌뻑 죽듯이 구미 사람들은 그냥 새누리당이라면 껌뻑 죽어. 그렇게 물이 끊겨갖고, 아이고, 나 같으면요, 제 청와대에 불났어. 내가 구미 주민이고 2달 동안 물이 단수되면요, 난 청와대에 불나. 예, 눈팅을 어머님, 백신강님 감사합니다. 아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모양이 되는 거야.
선거권을 줘도 새누리당 찍어주는 거 봐. 대단한 나라죠. 대단한 지역이에요. 예. 가만히 있어보자. 예. 우리 문재인 선수, 뭐 하나 터트렸더만. 자. 박정희 독도 폭파 사실이었다. 문재인 박근혜의 판정승.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문재인이 미 국무부 문서를 근거로 공개했다. 박근혜 측은 한 구절로 왜곡했다라고 후퇴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독도 폭파 발언을 두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설전을 벌였으나 박 후보가 정치적 내상을 입었다. 박 후보 측이 단박에 발언 자체를 부인했다가 사실로 확인되자 문 후보 측이 미국 측의 특정 문서 한 구절에만 의존해 왜곡했다고 물러섰다. 박 후보 측으로서는 아버지 박 전 대통령 문재인 앞뒤를 살피지도 않고 과민 반응한다는 여론에 곤혹스럽게 됐다. 양측 공방은 문 후보자가 지난 2일 경북 안동 독립운동기념관에서 대일 5대 역사현안에 대한 문재인의 구상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 발언을 언급하면서 시작됐다. 문 후보는 1965년 당시 박 대통령은 딘 러스크 미 국무장관에게 한일 휴교 협상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섬을 폭파시켜 없애버리고 싶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자 박근혜 후보 캠프의 조윤선 대변인이 10일 밤 보도자료를 내고 이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 외교 문서에 따르면 이 발언은 일본 측에서 한 것으로 돼 있다. 있지도 않은 사실이라며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와 거짓말에 해명하고 사과하라고 했다. 문 후보 측은 11일 반박자를 냈다. 문제 발언은 2004년에 공개돼 언론에 보도된 미국 국립문서보관소 소장 국무부 기밀대화 비망록에 담겨 있다고 제시했다. 이 비망록에는 미국을 방문 중이던 한 박 전 대통령이 한일 수교문서 서명 한 달 전인 1965년 5월 27일 러스크 미 국무장관 집무실에서 수교협상에서 비록 작은 것이지만 화나게 하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독도 문제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도를 폭파시켜 없애버리고 싶다고 말했다고 돼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미 미국에서는 다 공개된 문서인데 이게 지금 미 국무부 문서에 나온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미국은 그 기밀 문서가 20년인가 30년이 지나면, 그죠? 20년인가 30년이 지나면 법에 의해서 다 공개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미국은 모든 국방 기밀 문서를, 국방 문서나 외교 기밀 문서들을 몇 년이 지나면 공개하게 되어 있어. 그래서 이제 기밀 문서라서 그 2004년까지는 비공개로 있었다가 그게 2004년에 기밀 문서를 다 공개했어요. 예. 그래서 공개된 거에 다 나온 거야. 미국의 미국 키신저가 NLL 문제, NLL에 대해서도 이게 미군이 NLL을 일방적으로 그었지만 북한이 받아들이고 있질 않다. 이 NLL은 국제법 위반이다. 나중에 두고두고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신속한 처리를 해야 된다고 70년대 얘기한 거. 그런 거 전부 다 이 국방문서, 이게 미국 기밀 국방문서에 다 들어나 있어. 그거를 옛날에 우리가 만약에 민주정부가 아니었으면 이런 문서가 있는 줄도 몰랐겠죠. 김대중 노무현 정부였기 때문에 이런 문서를 볼 수 있었던 거야. 여기 보면 이제 2004년에 공개돼 언론에 보도된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서 소장하고 있는 국무부 기밀대화 비망록에 그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이 비망록에는 하여튼 이렇게 박정희가 수교협상에서 비롯된 비록 작은 것이지만 박정희가 독도를 바라보는 시각이죠. 수교협상에 있어서 비록 작은 것이지만 화나게 하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독도 문제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도를 폭파시켜 없애버리고 싶다. 이게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 1위인 박근혜 아버지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국민은 그냥 박근혜 1등 하고 있잖아요. 아유, 뭐, 땅을 내주든, 뭐, 경제적 이익을 내주든,
일본의 이익을 위해 개지랄 하든 그냥 무조건 새누리당에만 찍어주는 사람들도 있잖아. 하긴 뭐 박근혜 시체는 아니니까. 응. 원래 이 사람들은 시체라도 찍어줘. 야, 막 그 사람들이 산 사람이 아니라 시체일지라도 막 찍어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뭐 그러려니 하는 거지 뭐. 박근혜는 그래도 시체는 아니고 살아있잖아. 그거 알지? 부산에서 시체가 당선된 거. 부산에서, 그 뭐 2006년에 막 박근혜 칼침 사건으로 선거할 때, 박근혜 칼침, 박근혜 피습, 현장에서 열린우리당 당원 검거, 이래갖고 그냥 어마어마하게 시커먼 제목으로 그냥 신문 반면을 덮었잖아. 이 기사를 꼼꼼히 읽어보면 박근혜 칼침을 놓은 거 박모 씨야. 근데 현장에서 박근혜한테 그렇게 한 열린우리당 당원이 같이 잡혔어. 근데 기사에서는 열린우리당 당원에 대한 기사만 있고 실제로 칼침 넣은 놈은 안 나와. 맨 마지막에 한 줄 들어가. 칼침을 놓은 박모 씨하고 김모 씨가 공모했는지 혐의를 수사 중이다. 그게 그 지방선거 끝날 때까지 가요. 그래서 지방선거 끝난 다음에 하루인가 이틀 지나니까 둘이서 공모한 적이 없다 이렇게 풀어주잖아. 열린우리당 당원을. 그러면서 이제 박근혜 칼침 사건으로 그냥 한나라당이 압승을 하는데 그때 부산의 뭐 구의원 후보가 선거하기 한 달 전에 목을 메고 죽었어. 불법 정치자금 문제로 이제 수사가 들어오니까 목을 매달고 죽었는데 가족들이 죽은 줄도 모르고 죽은 줄도 모르고 그 사람을 갖다가 이제 후보 등록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선거운동 한 번도 안 하고 당선됐다니까? 시체가? 그 동네 그런 사람들이야 원래. 그래도 박근혜는 살아있잖아. 시체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당당하게 지지하는 거지. 시체도 지지하는데 뭐. 뭐 어떡하겠어 우리가. 시체한테도 지는 우리 수준이 불쌍한 거지. 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그 사실이에요. 찾아보세요.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아유, 참. 자, 그래서, 예, 우리 국민들이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우린 시체한테도 질 거야, 또. 자, 박 후보 측에서 거론한 일본 측 발언은 1962년 한일회담 예비 절충회담 4차 회의 발언록에 담겨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후보 캠프의 조윤선 대변인은 11일에 재반박 보도자료를 냈지만 박 전 대통령의 독도 폭파 발언 자체를 부인하지는 못했다. 왜? 그렇게 끔찍히도 섬기는 미국 자료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부정하면 미국이 거짓말했다 이런 얘기잖아. 미국 국방문서가 거짓말이다 이게 되기 때문에 이 거짓말이라고 부인을 못하죠. 그는 독도 폭파 발언 여부에 대해 그건 중요한 게 아닌 문제 같다. 독도 폭파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래. 지네 아버지가 독도 폭파 발언한 거에 대해서 중요한 문제가 아니래. 언론에 그런 보도와 기재가 있었다는 사실은 나와 있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문 후보 측이 당시 국내외 외교 문서 전체 내용은 무시한 채 미국 측 특정 문서 한 구절에만 의존해 왜곡하는 것은 정략적인 정치 공세라며 국내외 문서에는 박 전 대통령의 독도를 수호하려는 확고한 의지와 명확한 입장이 잘 드러나 있다고 말했다. 지랄들 한다. 아유, 독도 수호 의지가 명확해서 폭파하고 싶었구나? 널 가질 수 없다면 차라리 부셔버리겠어! 뭐 그런 건가? 어이가 없어서. 예, 자, 시간은 5시 반. 가만있어 보자. 예. 네. 자, 뭐, 중요한 건 그래요. 독도를 부셔버리고 싶었던 거는 박근혜 아버지죠. 아버지의 죄를 딸에게 물으면 안 돼요. 그거는 연좌제예요. 문제는 딸의 죄가 더 크다는 거죠. 아버지가 독도를 폭파하고 싶었다는 얘기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라고 얘기한 건 그녀의 아버지의 죄가 아니라 그 딸의 죄예요. 그 딸이 아버지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분명히 알지 못한다라면 그런 사람은 정치하면 안 되죠. 예,
철없는 나님, 특권 없는 세상님 감사합니다. 독도를 폭파시키겠다라고 얘기했던 아버지의 발언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 동생에게 제기되는 그 무수한 의혹에 대해서 동생이 아니랍니다. 한마디 하면 끝나는 사람. 별하별 의혹이 다 많은 정수장학회에 대해서는 그래도 여전히 놓을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 1위라는 게 웃기는 거죠. 그죠? 예. 여러분, 희망을 가져봅시다, 그래도. 이럴 때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야. 그 드라마 소년주의 추적자, 소년주라는 사람이 나오는 드라마 추적자에 보면 그런 대사가 나오죠. 선거라는 건 가장 나쁜 놈을 떨어뜨리기 위해 하는 게 선거다. 그 밑에 가장 나쁜 놈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표를 줘야 되는 놈이 등신 갖고 모자라 보여도 그 놈보다 더 나쁜 놈을 떨어뜨려야 된다는 가장 중요한 목표, 그걸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똑똑히 우리의 목표는 절대로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사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예, 우리는 가장 나쁜 사람하고도 덜 나쁜 사람하고 손잡을 수 있어야 돼요. 흰끼리님 감사하고요. 혹시 여러분은 지난 총선 때 제가 그 김용민 선거사무소 앞에 가서 한 방송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때 많은 네티즌들이 망치부인 멋있다. 전부 다 쫄아갖고 김용민한테 한마디도 못할 때, 김용민을 옹호하는 말 아무도 못할 때, 아줌마가 그 시장 바구니에다가 그 건전지 넣고, 쭈레쭈레 질질 끌고서는 김용민 사무소 앞에 가서, 꽃분홍색 어깨띠를 두른 할아버지 떼들 앞에서, 김용민을 옹호하는 방송을 하는 걸 보면서, 망치부인 멋지다라고들 얘기하셨죠? 저는요, 그때 가면서요, 피눈물을 삼키면서 갔어요. 나는 이 방송을 맨 처음 만들 때 이 방송국 이름이 김근태 방송국이었어요. GTV7이라는 아이디를 제가 정했는데요. GT는 김근태 의원의 약자였어요. 김근태 의원 승리, 그 다음에 행운의 7, 그래서 GTV7이라는 이름으로 김근태 방송국을 열었고, 김근태에 대해서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는 네티즌들하고 싸우기 위해서 그들 하나하나 설득하려고 아무리 화가 나도 웃으면서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김근태 의원이 야권 후보 단일화해야 된다 그러면서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망치부인 방으로 바꿔서 방송을 했지만, 김근태 의원에 대해서 한마디만 허튼 소리를 하면 저는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사과 받아냅니다. 예, 저 그런 사람이에요. 김근태 의원에 대해서 김근태 의원이 단식하는 중에 밥 시켜 먹었다라고 얘기한 모 방송인이 있었어요. 끝까지 쫓아가서 사과 받아냈습니다. 김용민이 그 방송에서 똑같이 실수를 해요. 김근태 의원은 워낙 늦은 사람이라서 해방된 뒤에 독립운동할 사람이다. 굉장한 모욕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김용민이라는 사람을 쳐다보고 싶지도 않았지만, 이 김용민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거기서 밀리면, 김용민이라는 사람에 대한 그 막말 파문에서 밀리면 우리 진영 전체가 망하기 때문에 나는 그 김용민 선수를 그 뒤로는 난 사람 취급 안 했어. 찾아보고 싶지도 않고 쳐다보고 싶지 않고 우리 팬이라고 생각도 안 했어. 그러나 김용민이 막말 파문으로 무너져 내리면, 거기서 그냥 그 공세를 아무도 막아주지 않으면 전체 진영이 당하기 때문에 나는 그 시장 바구니에 저 6kg짜리 배터리 들고 질질 끌고 거기 찾아간 사람이야. 가서 김용민 힘내라라고 방송한 사람이야. 내가 그 방송하면서 속으로 피눈물을 삼킨 사람이라고. 아무도 몰랐지? 선거는 그런 거야. 선거는 그런 거야. 아무리 내가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우리 진영의 승리를 위해서는 분한 눈물을 참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번 선거 우린 그렇게 치러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와 있는 민주당 후보들 정말 마음에 안 들어. 하나같이
하나같이 내 맘에 안 들어. 어쩌면 그렇게 모자라 보이는지 그래도 박근혜보단 낫잖아. 어? 박근혜보단 낫잖아. 난 그래서 기어서라도 투표하러 갈 거야. 목숨 걸고 야권 단일후보를 만들 거고, 나는 그래서 지금요 나한테 별의별 중학교 동창까지 전화해. 나 누구 지지하냐고. 사람들이 여러 루트로 물어보나 봐. 내가 누구 지지하냐고. 흰끼리님, 포켓님 고마워요. 나 아무도 민주당 후보 중에 지지한 사람 없어. 한 명도 없어. 다만 그 중에 누구든지 야권 단일 후보가 되면 그 사람을 찍기 위해서 나는 기어서라도 갈 거야. 내가 요즘에 그냥 설사가 그냥 멈추질 않아. 내가 기저귀를 차고라도 내가 투표하러 갈 사람이야. 당신들도 그렇게 생각해야 돼. 쟤네들은 시체라도 찍어. 쟤네는 자기네 승리를 위해서 시체한테도 투표해. 그런데 우리는 산 사람인데도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저게 마음에 안 든다고 나는 이 사람 지랄 연병하다가 이명박 당선시켰잖아. 지난 5년 동안에 눈에서 그렇게 피눈물을 흘리고도 아직도 박근혜한테 못 이기고 있어.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를 등신이라 그래. 그래서 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이 4년 동안 피 흘린 다음에 이렇게 등신 취급받은 거야. 누굴 탓할 건데? 쟤네는 시체도 찍어. 우린 적어도 살아있잖아. 적어도 우리 후보들은 우리가 화내면 우리 눈치 보잖아. 나는 야권 단일 후보를 지지합니다. 야권 단일 후보를 만드는 일에 방해가 되면 내가 귀신이 돼서라도 심화하러 올 거야. 어? 우리 이번 선거에 야권 단일 후보 만들 건데 거기 방해가 되는 씹새는 그게 씹새지 씨발년이든지 잡히면 내가 귀신이 돼서라도 씹어먹으러 올 거야. 내가 죽을 때까지 그 꿈에 나타나서 온몸을 뜯어먹는 꿈을 꾸게 하더라도 내가 복수하러 올 거야. 각오들 해. 우리는 야권 단일 후보를 찍을 거야. 야권 단일 후보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시체보단 낫잖아. 뭐 방송 마음에 안 들어요? 왜 듣고 있어? 시간이 됨벼? 쌍둥이님 감사하고요. 벤치부이님 감사하고요. 소노 제시카님, 바나나 볶음밥님, 천생연분님, 포켓님 감사합니다. 방송 마음에 들어요? 바른길만님 감사하고요. 추천! 예. 이지행님 감사합니다. 추천 부탁드립니다. 의심 많은 레시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쪽 편은 딱 30%가 지지했어요. 왜 우린 매번 30%한테 졌을까요? 국민 70%가 개나 소나 지 찍고 싶은 사람 찍으니까 매번 70%가 30%한테 진 거야. 또 지고 싶으면 알아서 해. 걸리면 뒤져 나한테. 2020 찌매님 감사하고요. 소뒷걸음님 감사하고요. 주권 없는 세상님, 레드줄리언님, 까만테끼님, 킹그마네님, 초돌이님, 한낮의 우울님 감사합니다. 꽃을 든 남자님 감사하고요. 바나나 볶음밥님도 감사합니다. 백신강님도 감사합니다. 박근혜 지지자들을 꺼져주세요. 이 방송 자리 없어요. 캐리아의 무신님 감사하고요. 박근혜 지지하는 것들을 빨리 꺼져줘. 너네 지지하는 방으로 가. 박근혜 지지하는 사람 아무도 방송 안 해? 달려라 어정님 감사합니다. 너넨 제발 니네끼리 가. 너네는 사회 악이야. 암적 존재. 사모님 고맙고요. 비오더스님 감사합니다. 박근혜 지지하는 사람 빨리 꺼져. 나 혈압 올라. 자, 안철수는 물음표? 안철수를 뭘 믿고 믿어? 야권 단일화에 나오면 내가 사람 취급해주고, 야권 단일화 응하지 않으면 귀신이 돼서라도 쫓아가고,
럭셔리 건이님 고맙습니다. 그치, 박근혜 지지 방송할 필요가 없지. 시체도 찍는데 방송할 필요가 뭐 있겠어. 우리 이제 시체한테 지지 말자 진짜. 쟤네는 시체도 찍어. 시체도 뭔 죄를 저질러도 그냥 찍어. 누구를 강간을 했건 부동산 투기를 했건 탈세를 했건 모든 죄를 다 져도 쟤네들 찍어줘. 선바위님, 용이나찌님, 이지엄마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안 찍어줘. 나도 아줌마님 감사하고요. 선거는 제일 나쁜 놈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선거하는 거야. 어? 그래서 제일 나쁜 놈이 떨어지면 그 다음 나쁜 놈 떨어뜨리면 되는 거야. 그래야 정치인들이 조금이라도 더 착해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불쌍만생님 감사하고요. 왜 우리는 매번 야당에게는 무지막지한 도덕적 칼날을 들이대면서 제일 나쁜 놈한테 표를 몰아주냐? 등신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당하고 사는 거야. 전 세계에서 우리를 등신으로 봐. 난 사실 쪽팔려서 이민 안 가. 내 친구들이 호주로, 캐나다로, 미국으로 이민을 가. 애들 교육도 걱정되고 이 나라에 희망이 없다고 가는데 나는 외국 가서 내 한 몸 편하니 차라리 박근혜 시절에도 맞서 싸우다가 맞아 죽더라도 나 여기서 이거 할 거야. 자, 망치 부인의 시사수다방. 내가 너무 섣불리 장작 부인의 불타는 밤을 너무나 꿈꿨나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살짝 삐지신 것 같아. 자, 저는요, 내가 이참에 다시 한번 선언하는데요. 망치 부인의 그 시사수다방 은퇴 안 해요. 예, 제가 이번 대선 승리하고 은퇴한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일이 꼬인 것 같아. 은퇴 안 해. 망치 부인의 시사수다방은 계속될 거예요. 대선이 이겨도 계속될 거예요. 왜? 대선 이긴 다음에 제대로 하나 감시해야지. 그지? 나도 아줌마님 고맙고요. 쌍둥이님 고맙고요. 대선 이긴 다음에도 망치 부인의 시사수다방은 계속될 거예요. 다만 낮에는 망치 부인, 밤에는 장작 부인. 낮과 밤이 다른 여자. 자, 어떻게 오늘 방송 마음에 드셨어요? 2030 젊은이 여러분, 대한민국의 미래는 당신들 손에 잡혀있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마트에서 알바하다가 망치 부인 방송 듣는 사람한테 속으로 욕하면서 일베에다 꼰지르고 그런 짓 하면서 살 겁니까? 당신 일생에 정규직 한번 돼봐야 되지 않겠어요? 망치 부인이 마음에 안 들어도 너 일단 정규직 되고 결혼하고 애부터 낳아. 그래서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해결한 다음에 미워해. 자,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 부인이었습니다. 조국의 미래는 우리 손에 달렸어요. 우리가 포기하면 이 나라는 일본의 식민지로 다시 전락하겠죠? 또 친일파, 친미 4대주의자들이 지배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까지 있는 힘을 다해 저항하다 보면 적어도 20년 안에 좋은 세상 오겠죠. 아니면 40년 안에는 오겠지. 옛날에 아브라함은요, 아들을 주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요 30년 가까이 기다렸어요. 우리도 그렇게 오래 기다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최선을 다해 의심하지 말고 기다립시다. 그리고 무엇이 옳은 나라인지,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되는지 우리 후손들, 젊은이들, 가족들에게 널리 알려주시면서 싸워 나갑시다. 이제 여름이 한풀 꺾이는 것 같아요. 날도 시원해지는데 힘내서 방송하고 힘내서 시청하고 반드시 이깁시다. 자, 망치부인 방송 마음에 안 드는 시청자 여러분들, 우주 플리즈 꺼져. 우리는 여기서 계속 갈 거니까. 좋은 친구님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었습니다. 마음에 들었다면 추천, 땡큐. 네, 씁쓸한 초콜릿님 감사하고요. 다음 방송은 내일 낮 2시 망치부인 돌아옵니다. 감사합니다. 네, 누나 열랩주망님 감사하고요. 자, 감사합니다. 내일 낮 2시에 만나요.